저쪽 반에 어떤 친구는 먹거리 걸어주니까 갑자기 이거 하더라고. ASMR. 이거 하고 있더라고. 내가 이거 녹화된 거를 들었는데 ASMR도 굉장히 잘 됩니다. 지금 내 목소리가 녹음되는 거예요? 엄청 잘 녹음되죠. 제일 잘 녹음될 거예요. 아마 저 정도로. 해봐. 그거 다시 해봐. 다시 뭐라고요? 그 아까 하려고 했던 거. 청춘다. 지금 학습 활동에서 여러분들 작품이 하나가 더 나왔어요. 시가 나왔는데 지금 제목이 뭐죠? 하나, 둘, 셋. 네, 봄꽃입니다. 자, 근데 학습 활동에 작품이 하나 더 나올 때 유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네모 박스 안에 작품 하나만 있으면 그걸 단독 지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2개 이상으로서 여러 작품이 하나의 네모 박스에 뒀다고 한다면은 각자의 그 작품의 개별 특성을 물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그렇게 같이 묶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보통 뭘 물어보려고 그렇게 하는 걸까?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소단원을 대표하는 지문을 봄눈 오는 밤 이거를 만나봤지만 지금 이 학습 활동에 봄꽃이 같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만난 작품하고 지금 이 학습 활동의 작품하고 공통점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는 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처음부터 공통점을 찾았어요. 뭘 찾았지? 봄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만나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게요. 총 4연으로 되어 있죠. 꽃에게로 다가가면 부드러움에 찔려 삐거나 부은 마음 금세 환해지고 선해지니 봄엔 아무 꽃임이라도 맞고 볼 일. 내용으로 한번 보자면 지금 이제 봄꽃이 중심 소재고 제목으로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이제 꽃에게 다가간대요. 어떤 상황이야? 꽃에 다가가는 접근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한번 신경을 써보자. 부드러움에 찔려라고 되어 있어요. 부드러움에 찔려. 여러분들 보통 찔리는 건 뭐에 찔립니까? 그렇죠. 가시. 뾰족한 부분에다가 찔리죠. 자, 이 뾰족함하고 부드러움은 상반되는데 지금 찔린다라고 하는 거를 이 뾰족함하고 같이 한 게 아니라 뭐에? 부드러움하고 연결지었어요. 부드러움에 찔려 사실은 조금 한 점에 집중돼야 사실 찔린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거 아니야. 그치? 네. 근데 부드러운다는 거는 원만하게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찔릴 수가 없어요. 뭐 공에 맞을 수는 있어도 공에 찔린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 네.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역설법. 좋아요. 오늘 마이크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드린 보람이 있네요.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표현법은 사실은 역설법인데 이 역설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모순 형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역설법은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왜 영어로 안정되면 선생님이 스펠링을 몰라서요. 예. 그런데 이 모순 형용은 다른 말로 옥시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요거는 뭐 옥시모론까지는 안 외워도 돼요. 그러나 역설법, 패러독스 이 정도 하는 느낌 있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알아두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그럼 역설법은 뭐냐? 지금 부드러움에 찔린다는 게 사실은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걸 우리가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죠. 알죠? 모순 뭔지 알고 있죠? 사실은 춘추 전국시대 때는 진나라 황제 진시황이 통일을 하기 전인데 그때는 정말 열국들이 다 싸움이 많아가지고 진짜 전쟁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내일은 살아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한테 정말 목숨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무기랑 보호구입니다. 보호장비. 그런데 어떤 이제 무기상인이 이런 얘기야.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내일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적의 심장을 바로 꿰뚫 수 있는 최고의 창이 있어요. 어떤 방패도 이 창을 막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방패도 좋아 보이는데 방패도 소개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창도 이 방패를 뚫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창으로 저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 내가 지금 마이크를 드린 최고의 이유가 되어주셨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부딪혔을 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창이 이기든 방패가 이기든 간에, 아까 말한 말은 거짓말이 되겠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모순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부드러움에 찔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근데 작은 거인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니? 작다라고 하고 큰 거라고 하는 게 같이 있을 수가 있나? 안 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구를 제시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돼요. 저 말도 안 되는데? 저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라고 궁금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숨겨진 의미를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숨겨진 의미를 더 강조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강조해서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작은 거인이란 건 뭡니까? 이 사람이 비록 체구는 작을지 몰라도 아주 거대한 지혜나 가치를 품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부드러움에 찔려라고 하는데 이 찔려라고 하는 게 찔리면 아따고 해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올 수도 있고 영향력이 굉장히 깊숙이 찌르는 느낌으로 들어가잖아. 요게 이 찔려는 영향력이 크단가. 그러나 어떤 영향력? 이 부드러움이 주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숨겨진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역설법, 패러독스, 모순을 활용해서 숨겨진 의미, 숨겨진 진리를 제공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
패러독스 역설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하고 볼게요. 삐거나 부은 마음, 금세라고 했습니다. 자, 삐거나 부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이란 걸 아픈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삐거나 부었다라고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아픔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선생님이 어떤 걸그룹을 좋아하냐면 에스파를 좋아합니다. 에스파를 좋아하는데 카리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그런데 윈터라고 하는 친구가 꼰대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자기가 어느 날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대.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하게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하게 아프다는, 우리하다란 말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아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저도 경상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통증이 아주 강렬하게는 아니지만은 좀 뻐근하면서 굉장히 좀 오래가게 잔잔하게 남아가지고 묵직하게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 그게 우리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냥 아픈 마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피곤함, 찌듦, 힘듦, 이런 거를 삐거나 부은 마음이라고, 혹은 우리하게 아픈 마음,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일수록 그 상황, 그 감정, 그런 거에 더 이입돼서 우리가 시를 감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삐거나 부은 마음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상황은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죠. 근데 상황이 녹록치 않아. 그런데 금세 환해지고 선해지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왜 감정이 바뀌어지고 태도도 미소를 짓게 됐지? 왜 갑자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뭘 만나서? 꽃의 부드러움. 그치. 꽃의 부드러움에 어땠어? 찔렸어요. 사실 선생님도 아까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나한테 힘들어 보이신다고 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좀 통증을 달고 살거든. 그래서 좀 아파. 그런데 또 진통제를 또 못 먹어. 다른 부위도 안 좋아가지고 진통제 먹으면 좀 그 부위가 나빠지기 때문에 진통제를 못 먹는데 맨날 통증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굉장히 힘이 나는 게 뭔지 알아? 오늘 7교시인데 여러분들을 만나서요. 여러분들의 미소에 찔렸단 말이지. 근데 이거 너무 아프다. 너무 세게 찔렀어. 근데 여러분의 미소는 이 찔렸을 때 이렇게 아픔의 찔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드러움에 찔리는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환해지고 선해져서 저도 좀 더 힘을 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자, 봄엔 아무 꽃침이라도 맞아볼 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이거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 꽃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가 이거를 봄에는 아무 꽃 주사나 맞아볼 일. 자, 이런 거하고 이 꽃침하고 어느 게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느낌이 좋아요? 솔직히 침이 나요. 침이 났죠? 여러분들 이거 주사바늘을 확대해가지고 선생님이 잠깐 보여주면, 주사바늘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렇죠. 여기로 통해서 이제 용액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 혈관을 따라서. 그런데 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끝이 좀 뭉툭해요. 확대를 해보면은. 예, 미안해. 가렸어? 그래. 자, 그렇습니다. 똑같은 치료 도구라고 하더라도 꽃침을 선택한 이유는 아까 부드러움에 찔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주사는 좀 무서워하잖아, 솔직히. 더 따갑고. 주사도 침도 어떤 도구냐면 의료 도구예요. 의료 도구는 뭐 하는 도구죠? 그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그 꽃주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꽃침이라고 얘기한 거는 얘에 대한 좀 이미지가 더 좋으니까 얘로 한 거고, 거기에다가 치료의 느낌까지도 함께 전달을 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봄에 꽃이 피어나고 꽃을 보는 일은 어떤 행위에 해당한다? 치료 행위, 회복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네, 뭐 재미난 거 있으면 선생님도 알려줘. 아주 재밌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상황은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태도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봄에 대해서, 봄이 우리에게 치유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봄의 성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찬적 태도도 보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추천을 하지 않으면 봄침을 맞아볼 일이라고 안 하겠지. 봄침 네. 피해 다니라고 얘기를 하겠지. 우리가 그 전에 만났던 그 작품 봄눈 오는 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 봄눈 오는 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 나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봄꽃의 아름다움과 우리 회복의 기능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있는 이 예찬적 태도도 어떻다? 동일한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하고 만나봤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학습활동 유인물 여러분한테 나눠드렸죠? 거기에 모범 답안 있는데 그걸 같이 보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 시에서 꽃을 침에 빗대어, 그래, 꽃침 이거 무슨 법? 빗대었으니까 비유법. 그러니까 여기 역설법과 비유법이 주된 표현법입니다. 꽃을 침에 빗대어 표현한 까닭이 무엇일지 시 내용과 관련해서 말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꽃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하고 선하게 하여 삐거나 부은 마음,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상하고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한다? 자, 동그라미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료 도구인 침하고
연결지어서 꽃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비유법을 활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걸 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주변에서 꽂힌 것 같은 의미를 지닌 대상을 찾아 그것에 관해 짝과 함께 얘기해보자 했는데 뭐 짝과 얘기해도 되지만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근데 선생님은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꽂힘, 여러분들의 싱그러움, 여러분들의 무한한 가능성, 그런 생명력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 설레게 하고 어깨춤을 흔들게 하는 그렇다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요소가 있나요? 그런 소재? 뭐 아무나 대답해 주세요. 소재 어떤 게 있을까? 땅? 땅 부자? 뭐라고요? 그 야자 뗄 수 있는 그 티켓? 아, 야자 면제 티켓 막 그런 거. 그거는 회복을 도모하는 거.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선생님도 사실 농땡이 치고 싶을 때 꽤 많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자, 근데 선생님은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를 잘 쓰고 싶으면 선생님 나중에 수행평가로 창작과 발표 활동을 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작품을 잘 만들 수 있는, 창작할 수 있는 최고의 힌트를 하나 드릴게. 바로 뭐냐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소재부터 선정하세요. 소재부터 찾아라. 그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굉장히 속상하다고 해볼게. 나 너무 속상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나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은 저 촛불 같아서 겉으로는 눈물 짓고 속으로는 타들어가.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여러분들하고 보자. 촛불 봐, 촛불. 내가 지금 힘들고 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했어? 여기 어떻게 해? 불을 켰어. 그러면 촛농이 흘러 안 흘러? 촛농이 흘러내리고 흘러요. 이건 겉으로 눈물 흘린 거죠. 그리고 이거 속으로 심지는 타고 있고. 타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소재 선정 하나 잘하고 연결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작품이 굉장히 멋지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학습 활동에서 창작의 활동이 있으니까 말을 한 거긴 하지만 이 대상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작품을 잘 만들 수 있는 좋은 방식이더라. 그래서 봄눈 오는 봄꽃처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을 하나 선정하여 그것을 인상 깊은 식구로 표현해보자 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범 답안에 있는 식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시 답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봄비는 잠꾸러기 새싹을 깨우는 잠영종. 따르릉 따르릉 내린다. 네, 감사합니다. 자, 봄비는 잠영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잠영종이 어떤 기능을 하지? 알람의 기능을 하죠. 맞아요. 깨우는 기능을 하는데 이제 겨울 동안 잠들어 있던 새싹을 깨우는 잠영종. 봄비가 새싹을 깨우는 기능을 하니까 이 잠영종하고 공통점을 가지고 한번 연결을 지어봤어. 그리고 이 잠영종의 속성이 또 뭐가 있냐면, 알람을 우리가 무음이면은 못 일어나잖아요. 알람은 당연히 뭘 내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를 보는 거죠? 네, 소리를 내죠. 여기 소리를 흉내낸 표현이 있습니까? 음성 상징어? 네, 따르릉 따르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음성 상징어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봄비는 잠꾸러기 새싹을 깨우는 잠영종, 따르릉 따르릉 내린다 했는데 이게 어떤 심상이 주된 심상이니? 청각적 심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생동감 있게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맞아요? 네. 예, 맞는데 그러면은 봄눈도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맞죠? 봄눈 오는 밤도. 근데 내가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다까지는 맞는데, 예를 들면은 둘 다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청각적 이미지를 주된 이미지로 활용하여 주된 심상으로 활용하여 틀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를 염두에 두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